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사회부 최기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게이트 후폭풍 어디까지 번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출국 금지를 당했는데요. 이 해외로의 그 도피가 이 재수사를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일단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 직전이에요. 보니까 딱 2분 전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좀 가능하게 된 건가요?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려다가 태국으로 바꿨는데 또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가려 했네, 태국으로 지인을 집에 가려고 했네,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또 선글라스 끼고 목도리로 그렇죠. 보니까 이제 또 입도 가리셨더라고요. 네, 연예인들이 보통 이렇게 출국할 그렇죠. 때 보이는 모습인데 그만큼 자신을 이제 가리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한테 티를 안 내고 이제 공항을 나가려고 했던 거, 여러 가지 혐의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간다. 누구나 이게 심증적으로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심각한 범죄죠. 심각한 범죄고,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의 그런 일종의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행위, 그리고 권력 계층의 어떤 유착관계, 그런 점들이 너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출금 정보를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입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고, 그럼 아직도 이제 이렇게 좀 보호하려고 하는 김학의 전 차관 측과 함께 보호하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이제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스스로 이제 조사 강도를 더 세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제 자초한 꼴이다. 시민들은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애초에 왕복 티켓을 끊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다. 그런 것은 일종의 변명처럼 보이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탑승 직전에 이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탑승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비행사 직원들한테 이제 티켓을 이제 받아서 고맙다고 커피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탑승 게이트 아니냐. 이게 탑승 게이트에서 이제 문에서 잡혔다는 걸 또 거기다 비유해가지고 이제 커피도 돌렸다 해서 탑승 게이트 이런 식으로 또 일단 농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딜 가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입수 자세는 어딜 못 가는 나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진위 여부, 진실을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문점이 더 증폭됐습니다. 지금 온라인 뉴스 같은 거 보면 댓글이 장난 아니고요. 사람들이 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샅샅이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자초한 꼴이 돼버린 거죠. 네. 일단은 그게 토요일 밤 11시 한 20분 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출입국 그 관리사무소 거기에서 이제 진상조사단 그 파견 검사한테 연락이 온 거고, 그분이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막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바로 동부지법으로 가서 법무부에 출국 그 금지 그 요청서를 좀 보내고, 이제 3분 만에 그게 허가가 떨어지고 탁승 직전에 한 2분 전에 이제 출국이 금지가 된 거고. 근데 더 웃겼던 거, 더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출국 금지가 되려면 뭔가 또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을 또 짜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보니까 현장에 카메라도 있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방송사에 이제 취재진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지금 사실 일반인 신분이고 피의자가 아닌데 이게 형평성에 대한 그 논란도 좀 있어요. 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가요? 이례적인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 대형 사건에서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하고 바로 귀환시키는. 그렇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반 선량한 사민가는 그것은 또 아니라는 얘기죠. 네. 김 전 차관 같은 경우 6년 전, 5년 전 이미 여러 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진상조사단에 또 대상이 되고 있고, 어제는 법무부에서
검찰로 그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약간 좀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특정 언론과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 자격 없는 수사기관이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것이 타당한 것이냐? 물론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죠. 과거사를 진상을 밝혀라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긴급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또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 수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 진상조사단에 그 검사들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들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규원 검사라고. 그분이 출국. 네, 대전지검 소속인데 이번에 파견을 나와서 아주 처리를 잘했죠. 처리를 정말 잘했고. 빠른 시간에 그렇습니다. 바로 뛰어가서. 예, 이미 하셨더라고요. 예상을 다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이 한번 바뀌었는데 이 이규원 검사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것도 개념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검사, 다시 말해서 검사는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이 피의자 또는 범죄자로 상당히 그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한 그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은 뭐 정당했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의자가 아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형사소송법 200조의 3을 보면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경우에도 입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도 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것이 이 출국 심사대를 지났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은 불법 아니냐, 반칙 아니냐. 건가요, 원래? 이 출국 금지 심사대가 이 상하시대 소도도 아니고 이 취해복권지지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벗어나기 전까지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출입국관리법 71조 사항을 보면 이 출국 금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출항의 정지, 회항까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민간인 뭐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이지만은 폐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출국 금지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정당한 그 정당하다라는 조치였다라는 그 그렇습니다. 이야기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여론도 좀 궁금해요. 국민들도 공감하는 여론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뉴스 댓글 정도 이제 공개적으로 뭐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뭐 광화문에서 이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시위한다고 해서 언론이 조명하지 않으면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댓글 달린 것 저도 많이 보고 네. 어느 정도 좀 뭐 민심이 반영된 것도 있고 뭐 욕설도 많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쭉 살펴보는데요. 이번 부분에서 자꾸 일부 언론에서 성접대 의혹으로만 자꾸 몰아가는 것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검경 관련돼서 이제 뭐 부실 수사 유착 의혹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부실하게 수사했고 은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그 윗선으로 분명히 연결된 고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자꾸 성접대 의혹으로만 조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언론에서는 이제 특정 정치인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정치 여야 공방을 자꾸 이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게 주의를 좀 돌리는 거죠. 자꾸 정치인들을 특정으로 타깃을 잡아서 뭐 어떻게 뭐 보복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그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점들이 좀 많아서 시민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사위에서 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뭐 지지하시는 시민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곽상도 지금 의원이라든지 뭐 조응천 씨 그리고 황교안 현재 지금 야당의 대표인데 네. 이런 인물들이 이제 국회에 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간의 정치 공방도 예상됩니다만은 무엇보다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과거 사회에서 좀 말끔하게 좀 조사를 해서 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말끔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수사
쟁점들을 좀 봐야죠. 뭐 성접대 의혹 뭐 이야기가 됐고 사실 뭐 뇌물수수나 또 뭐 정경유착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짚어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서 출국 금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나가 있었단 말이죠, 방송사. 네네네. 그리고 또 언론사, 신문사 그 신문에도 이제 찍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수사 상황이라든지 조사 상황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 것도 의심하실 볼수 수 있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그 사진 촬영 기자나 방송 촬영 기자, 카메라 기자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분위기를 보고 또 수소문해서 그런 상황으로 항상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좀 그건 아니다. 그거는 좀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성접대 사건 이게 성접대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것도 무혐의가 한 두 번 나왔죠. 예, 무혐의가 두 번 네. 났고 그다음에 그 재항고까지 그 피해자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 역시 안 됐죠. 네. 그래서 어제 재수사를 번고를 하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었죠. 성접대 사건이.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주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다시 수사를 하려면 무혐의가 이제 두 번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접대 사건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게이트입니다.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고 성접대에만 이 여론이 쏠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극적이잖아요. 관심을 또 끌어올리게 되고. 하지만 이미 5, 6년 전에 이 내용은 이미 확인이 됐던 사항이죠. 그리고 민감용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라는 검사, 이런 흠이 많고 부설수가 많고 공직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받을 만큼의 그런 자질이 있던 검사가 어떻게 법무부 차관으로 갈 수가 있었고 법무부 차관이 되는 과정에서 그 막강하다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움직였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들이 움직였느냐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이 사건 맡으면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이 재수사를 맡게 되는 것이 검찰이면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 이때 이제 2013년 4년 때 이제 부장검사 하다가 밖에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거하고 네.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외국에 있는 검찰을 수입해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검찰 손을 겪어야만 되겠죠. 하지만은 이 수사 검사들 중 당시 수사 검사들 중 수뇌부를 제외한 당시에 그 일선 수사관들 또는 수사 검사들은 상당 부분이 고위직으로 해서 아직 검찰에 남아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당시에 검찰 조직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점에서 이때의 수사가 다시 이번에 재현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외압이 있었다라고 다른 보시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것이겠죠. 이거는 이제 수상으로 밝혀져야 네.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방관 문제. 네. 이 부분은 2013년에서 2014년도에 했던 그 범죄의 흔적이 범죄의 증거를 진상조사단이 찾지 못한 걸로 근데 이제 보입니다. 부장님은 그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은 좀 못 봤습니다. 예. 아니, 저도 못 봤지만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라고 예, 전투화관이라고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하는데 이제 뭐 속옷 차림에 이제 남성이 있고 여성과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 네. 근데 그게 증거가 확실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이 그 당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어렴풋이 실루엣은 보이고 네. 안에 그 인물이 누군지는 식별이 안 되더라도 근데 이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못 봤으니까 저는 그 수사기관에서 보고 네.
그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 봤죠. 보셨어요? 아니, 못 봐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보신 분들, 수사관이라든지 뭐 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반박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동영상이 왜 증거가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력, 그러니까 협박과 폭력을 위해서 폭행을 통해서 하는 그 강압적인 성관계느냐? 이건 아니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 여성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검찰이 특수강간 이거를 이 범죄를 적용하지 않은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왜 특수강간이 이용이 되느냐? 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보면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 피해 여성들이 상당히 엘리트 여성들이거든요. 모델 출신이거나 아니면 큰 뭐 학원을 운영하거나 상당히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유혹을 해서 별장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성폭행을 하고 그 성폭행 그래서 이제 마약에 장면을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 한 명만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제3자, 제4자가 같이 나와서 그래서 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계속 그 피해 여성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그리고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실제로 윤 씨가 가족들에게 영상을 유포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수시로 해서 그 내용을 보여줬다는 것은 계속적인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특수강간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이제 궁금한데 뭐 특임검사, 특별검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좀 가능성이 없나요? 특임검사, 특별검사 지금까지도 검찰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문밀 검찰총장은 지금 상당히 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왜 고민 중이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죠. 기록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 내용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총장이 모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사항은 검찰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과거서이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프레임은 짜놨다고 저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특임검사제라는 것은 현직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지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희 전 비서관이라든지 곽상도 전 수석이라든지 김 전 차관이라든지 다 밖으로 나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직 검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임 검사제는 좀 힘들 것 같고 특검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된다, 지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건 또 수사력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수사팀의 구성이다. 그 사이즈는 일단은 수천만 원이 뇌물액이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청와대 인사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봐서는 상당한 정도의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상당히 지금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그 상황인데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이제 황교안 대표죠. 당시에 정말 몰랐어요. 법무부 장관이었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앵커님이 장관이요. 제가 차관으로 옵니다. 차관 인사를 장관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이 부분 며칠 얘기가 안 차이긴 되는 하지만 것이고 뭐 그리고 그럴 리가 없죠. 당시에 민정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장관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보좌하는 차관에 대한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왜 이걸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도 왜 꼭 김학의여야 했던 거예요? 그거를 검찰이 밝혀야 됩니다. 여러 얘기가 있죠. 최순실 씨하고 김 전 차관의 부인하고 가까운 사이였다. 이거는 이제 김 전 차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수석, 그다음에 이중희 전 비서관 다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검찰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황 대표가 연루가 되지 않았다,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본인 주장대로 밝혀지면은 상당히 그 당 대표의 입장이 공고해지는 것이죠. 경고해지는 것이고
차기의 막강한 대선 후보로서도 또 올라설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연루가 되어 있었다,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축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뉴스토마토 사회부 최계철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치권으로 좀 번져가는 이 김학의 게이트라고 하죠. 사실상 뭐 정치적인 그 유불리 그리고 아무래도 그 안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좀 떠나서 이번에 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제대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재수사의 기회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면 국민의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